부의 인문학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57페이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899년 1992년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경제학자로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모든 계획 경제에 반대했다. 화폐와 경제 변동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하이에크의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놀랍게도 공산국가의 지식인들조차 몰래 하이에크를 읽었을 정도라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운동권이건 아니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마르크스를 읽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이에크의 책 중 큰 인기를 끈 것은 노예의 길인데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은 이 책이 나오고 몇십 년이 흐른 뒤에서야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정치인은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일들. 하이에크가 남긴 일갈 중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 중 하나가 최저임금제다.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인도적인 정책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썩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다.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 또한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 말이다. 선의가 지옥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임대료 규제 정책도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다. 쉽게 말하자면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이 역시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에크는 임대료 규제 정책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고 경제가 침체되고 망가졌는지를 계산해서 낱낱이 폭로하고 경고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북한이다. 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 남한과 북한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북한의 정책은 전부 선의 아닌가? 식량도 배급, 집도 배급, 병원도 공짜다. 선의가 넘쳐나는 곳이 북한 아닌가? 그런데 북한은 남한보다 못 살까?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탈출했기에 생겨난 기념일이다. 청교도들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깊은 신앙심으로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들은 노약자, 병자, 어린이들은 농사의 노동에서 제외시켜주는 선의를 베풀었다. 몇 년째 계속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마침내 지도자가 올해부턴 각자 도생이라고 선언했다. 개인에게 땅을 나눠주고 각자 책임하에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해부터 풍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한 공물을 올리고 감사의 제를 올리게 된 게 추수감사절 유래다. 선의가 지옥문을 연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마오쩌둥이 이렇게 지시했다. 참새는 인민의 양식인 곡물을 훔쳐먹는 인민의 적폐다. 참새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참새의 씨를 말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대흉년이 왔다. 참새가 없어지니 해충이 창궐한 것이다. 참새 잡기 운동은 결국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결과로 이어졌다. 잘못된 선의의 정책이 지옥에 문을 연 것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었다고 설파한 하이에크가 덩샤오핑에게 해준 조언을 보자. 어느 날 덩샤오핑이 하이에크를 초대해서 중국 인민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세요. 덩샤오핑은 하이에크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랬더니 농산물 수확이 늘고 풍년이 왔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흥묘백묘론을 들고 나와 선부자론을 펴면서 누군가는 먼저 부자가 되어야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을 오늘날처럼 발전시킨 개혁 개방 정책의 배경이다.